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의 한 카페에서, 런던의 지하철에서, 방콕의 거리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인이 아닌 현지인들의 입에서 말이죠. 단순히 몇 마디 인사말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국어로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심지어 욕까지 한국어로 내뱉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건 이 모든 현상의 시작점이 예상 밖의 장소라는 거예요. K-pop 팬덤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시작된 하나의 한국어 단어가 이제는 전 세계인의 일상 언어로 자리 잡았거든요. 바로 누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의문사죠. 하지만 해외 팬덤 커뮤니티에서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생명력을 얻게 됐어요. 처음엔 신인 아이돌이나 인지도가 낮은 그룹을 가리키는 약간은 조롱 섞인 표현으로 쓰였다고 해요. 이 사람 누구야?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듣보잡은 누구냐는 비아냥의 뉘앙스가 담긴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팬덤 내에서 엄청난 파생어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거든요. 누구네스라는 표현은 듣보잡 상태, 그 자체를 명사화한 거예요. 마치 영어에서 net을 붙여서 추상명사를 만드는 것처럼요. 뉴게스트는 듣보잡들이라는 복수형 개념이고 뉴기는 더 캐주얼한 버전이죠. 심지어 어버뉴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이건 듣보 중에서도 최고 듣보라는 의미래요. 완전 창의적이지 않나요? 과거형도 있어요. 뉴기 비포는 예전에 듣보였던 시절을 회상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떤 그룹이 성공하고 나서 팬들이 우리도 뉴기 비포 시절이 있었지라며 추억하는 식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뉴기 보스는 듣보이던 시절 그 자체를 지칭하고요. 진행형으로는 뉴깅이라는 표현도 있대요. 듣보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더 재밌는 건 집단명사와 조직 개념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뉴구돔은 듣보들의 왕국이라는 뜻이고 뉴구 컴퍼니는 듣보 소속사를 의미해요. 언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 한 단어가 완전히 새로운 언어, 체계를 만들어낸 셈이니까요. 초기의 조롱 섞인 뉘앙스는 이제 많이 희석됐어요. 요즘엔 순수하게 궁금증을 표현하거나 독특한 유머 코드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인 그룹이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팬들이 이제 더 이상 뉴기 아니야 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식이죠. 긍정적인 의미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예요. 반대로 여전히 비판적 맥락에서도 쓰여요. 소속사가 제대로 된 프로모션을 하지 않거나 아티스트 관리에 소홀하면 팬들이 유구 컴퍼니 맞네라며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맥락과 감정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이 현상이 보여주는 건 단순히 하나의 단어가 유행했다는 것 이상이에요. K-팝이라는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한국의 언어, 구조와 유머 코드까지 흡수하고 있어요. 문화적 동화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발적 문화 수용? 어쨌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어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가 있거든요. 바로 게임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보수라는 단어예요. 원래 의미는 숙련된 사람, 고수를 뜻하는 평범한 한국어죠. 그런데 이게 글로벌 게이밍 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어요. 당시 한국 게이머들의 실력이 워낙 압도적이었잖아요. 특히 스타크래프트 같은 전략 게임에서는 한국 프로게이머들이 세계를 평정하다시피 했죠. 외국 게이머들이 한국인 플레이어를 만나면 경외감 반 두려움 반으로 보수라고 불렀대요. 단순히 실력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거죠. 이 단어는 게임 장르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됐어요. 어떤 분야든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을 보수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어 단어 하나가 글로벌 인터넷 용어로 자리 잡은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선구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저 신기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요즘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단순히 몇 개의 단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국어처럼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진짜 충격적이에요. 한 외국인은 게임하다가 놀라서 아 진짜를 외치고 다른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고 진짜 내가 지금 죽을 거야? 라고 한국어로 중얼거려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다 보니 뇌가 자동으로 한국어로 반응하는 회로를 형성한 거죠.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가 감정 표현의 1차 언어로 자리 잡았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놀라거나 화가 나면 모국어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한국어가 감정의 언어가 된 거죠. 댓글 반응도 압도적이에요. 한 외국인은 이제 한숨도 한국인처럼 알고 하면서 쉰다고 고백했는데, 거기에 공감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대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씨, 헐, 와, 야, 아니 같은 감탄사들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다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더 재밌는 건 한국어 욕설의 세계화예요. 특히 오징어 게임 이후로 특정 욕설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이제는 해외에서도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금기어가 됐다고 해요. 한국 욕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셈이죠. 이게 자랑스러운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화적 영향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최근에 방영된 파친코라는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한국 배우의 인스타그램에 재밌는 일이 있었대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그 배우 인스타에 몰려와서 한국어로 욕을 퍼붓는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로 화가 났던 거죠. 배우 본인도 외국인들마저 한국어 욕을 하다니라며 웃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그 한국어로 한국 배우한테 욕을 하러 오다니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문화적 성취거든요. 그들이 우리 콘텐츠에 얼마나 몰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해외에서 우연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을 만난 한국인들의 일화도 쌓이고 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정말 영화 같은 순간들이에요. 미국 스타벅스에서 한국인 부부가 포장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각 안 나서 고민하는데 갑자기 흑인 직원이 포장하시려고요? 라고 물어봤대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유학했던 분이었다고 하네요. 동남아 여행 중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도 재밌어요. 한국인 부부가 옆자리 서양인은 한국어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농담하며 떠들었대요. 그런데 기내식 시간에 그 서양인이 승무원에게 유창한 한국어로 주문하는 거예요. 당황한 부부가 한국말 잘하시네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온화하게 웃으며 굳은 표정 좀 푸세요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완전 멘붕이었겠죠? 발리 신혼여행 중에는 호텔 인터폰으로 아침 식사를 주문하는데 한국인이 어눌한 영어로 나시고랭 플리즈라고 하니까 직원이 네 형님 볶음밥이요.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대요. 이게 어떻게 안 웃겨요? 발리에서 한국어로 주문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와 소름 돋는다고 감탄했는데 옆에 있던 영국인이 지린다 맞죠? 라고 맞장구를 쳤대요. 영국 사람이 한국 젊은이들의 신조어까지 알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하철에서 백인 남자와 영어로 대화하던 한국인이 있었대요. 그 백인 남자가 저 한국어 할 줄 알아요라며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는데 발음과 맞춤법이 완벽했다고 해요.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니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라고 답했다는데 이건 진짜 믿기지 않는 수준이죠. 이런 일화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니 이제는 전혀 놀랍지 않은 일상이 됐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면 정말 압권이에요. 외국인이 한국 식당에서 완벽한 한국어로 주문하는 모습인데 발음부터 억양까지 완벽해서 눈 감고 들으면 한국인인 줄 알 정도예요. 이런 개별 사례들을 넘어서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어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수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증거예요.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578개 학교로 가장 많았어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 교류가 활발하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 다음이 미국 217개, 태국 209개, 브라질 105개였대요. 브라질까지 한국어 교육이 확산됐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지구 반대편인데 말이죠. 더 의미 있는 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국가가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 중에서도 대입에 실제로 활용하는 국가가 4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었다고 하니 이건 정말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의 분석도 흥미로워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어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가 됐대요. 아시아 언어 중에서는 일본어 다음으로 2위고요. 근데 듀오링고 측에서는 당시 일본어와 한국어의 격차가 많이 좁혀져서 곧 한국어가 아시아 1위가 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그게 2023년 자료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2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1위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K-드라마와 K-팝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특히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콘텐츠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언어 학습의 동기를 보면 재밌는 패턴이 있어요. 과거에는 경제적 이유, 즉 한국 기업 취업이나 무역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부분이 K-팝 아이돌이나 배우를 좋아해서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서 배운대요. 동기 자체가 문화적으로 바뀐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언어라는 건 보통 경제력이나 정치력과 연결되거든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건 영국과 미국의 경제적 패권 때문이었고, 중국어가 부상하는 것도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이죠. 근데 한국어는 다른 경로를 밟고 있어요. 순수하게 문화 콘텐츠의 매력만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꽤 특이한 케이스예요. 물론 프랑스어가 문화와 예술의 언어로 사랑받았던 시기가 있긴 했죠. 하지만 그것도 프랑스의 정치적 영향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중견 국가인데 언어적 영향력이 이 정도까지 확대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어의 특징도 이런 확산에 한몫했을 거예요.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로 유명하잖아요. 음소 문자면서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외국인들이 빨리 익힐 수 있대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이 한글은 며칠이면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물론 문법이나 발음은 어렵지만 일단 문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게 학습 동기를 크게 높여주죠. 한국어의 높임말 체계도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한 요소래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말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미묘한 감정 표현이 가능해서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이런 높임말의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예요. 의성어와 의태어의 풍부함도 한국어의 매력 포인트예요. 반짝반짝, 울렁울렁, 두근두근 같은 표현들이 영어로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되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알게 되면 한국인의 감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문화적 감수성까지 배우는 거죠. 한국어 유행어와 신조어도 빠르게 확산돼요. 갓생, 힐링, 워라밸 같은 단어들이 해외 한국어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래요. 이런 단어들은 현대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트렌드를 반영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런 단어들을 배우면서 한국의 현대 문화까지 함께 흡수하는 거예요. K-팝 팬덤 용어도 독특한 언어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아미, 엑소엘, 원스 같은 팬덤 이름부터 시작해서 컴백, 데뷔, 음방, 엠카 같은 용어들이 전 세계 팬들의 공통 언어가 됐죠. 이런 단어들은 영어로 번역해도 뉘앙스가 안 살아서 그냥 한국어 발음 그대로 쓴대요. 팬들 간의 소통도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해외 팬들이 한국어로 댓글 달고 한국어로 팬아트 설명 쓰고 한국어로 응원 메시지 남기는 거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한국어를 배워서 쓰는 거죠. 한국 음식 용어의 세계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김치, 비빔밥, 떡볶이 같은 건 이미 영어 사전도 등재됐고요. 삼겹살, 치맥, 소주 같은 단어들도 번역 없이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식당 가서 한국어 메뉴판 보고 직접 주문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한국 드라마 특유의 표현들도 유명해졌어요. 아이고, 어머, 대박, 진짜 같은 감탄사들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죠. 외국인들이 놀랄 때 오 마이 갓 대신 대박이라고 하고 힘들 때 오으 대신 아이고라고 한대요.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예요. 연애 관련 표현도 인기예요. 썸 타다, 밀당, 소개팅, 블라인드 데이트 같은 표현들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쓰인대요. 영어로 번역하면 뉘앙스가 안 살아서 그냥 한국어를 쓰는 거죠. 한국 드라마의 로맨스 공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하면서 이런 용어들도 함께 퍼진 거예요. 직장 문화 용어도 재밌어요. 야근, 회식, 상사, 선배 같은 단어들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려지면서
외국인들도 한국 직장 문화의 독특함을 이해하게 됐대요. 이게 단순한 단어 학습을 넘어서 문화적 맥락까지 전달되는 거죠. 한국어 학습 플랫폼도 다양해졌어요. 듀오링고 말고도 토픽 시험 준비 앱,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앱, K-팝 가사로 배우는 한국어 앱 등 정말 많아요. 각자의 관심사에 맞춰서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유튜브에는 한국어 학습 채널이 수백 개나 돼요.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치는 정석 코스부터 드라마 장면 분석하며 배우는 채널, K-팝 가사, 해석 채널까지 정말 다양해요. 학습자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콘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죠.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도 활발해요. 레딧이나 디스코드에 한국어 학습 그룹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외국인들끼리 한국어로 대화 연습하고 문법 질문하고 그래요. 한국인 원어민이 들어가서 도와주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예요. 언어 교환 앱도 인기예요. 한국어 배우고 싶은 외국인과 영어 배우고 싶은 한국인을 매칭해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서로 가르쳐주는 건데 이게 문화 교류로도 이어져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진짜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대요. 한국 정부도 이런 트렌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세종학당 같은 공식 한국어 교육기관을 전 세계에 확대하고 있고 온라인 한국어 강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한국어가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도구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대학에서도 한국어 전공이 인기래요. 과거에는 동양학과나 아시아학과의 한 과목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독립된 한국학과가 생기는 추세예요. 학생 수도 계속 늘고 있고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대요. 기업들도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봐요.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은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을 선호하죠. 한국 콘텐츠 관련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도 한국어 능력자를 뽑는다고 해요. 관광 산업에도 영향이 커요. 한국 여행 가기 전에 기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어요. 식당에서 주문하고 택시 타고 쇼핑할 때 간단한 한국어로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여행 경험을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준대요. 한국어 콘텐츠 시장도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된 웹툰, 웹소설이 번역되기 전부터 해외 팬들이 원문으로 읽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번역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읽는 게 빠르니까요. 한국 게임도 한국어 학습의 동기가 돼요. 한국 게임이 글로벌 흥행하면서 게임 내 한국어 표현이나 채팅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늘었어요.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는 거죠. 한국 뷰티와 패션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K-뷰티 제품 사용법이나 K-패션 스타일링 영상이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도 많대요. 의료 관광도 한몫해요. 한국 병원 가려는 외국인들이 의료, 용어 중심으로 한국어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 의료 기술을 신뢰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수요도 늘었어요. 한국어의 미래는 더 밝아 보여요. 지금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사회 주역이 되면 한국어의 위상은 더 높아질 거예요. 30년 후에는 정말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한국어는 중요해질 거예요. 한국어 데이터와 콘텐츠가 계속 생산되면서 AI 학습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거든요.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환경에서도 한국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한국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국어가 주요 의사소통 언어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챌린지도 있어요. 한국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양을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죠. 잘못된 한국어가 확산되는 것도 막아야 하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해 보여요. 중요한 건 이 모든 현상이 강압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순수한 문화적 매력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사랑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문화 전파가 있을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